열리진 않겠지? 벽지도 그냥 다 살려놔도 될 정도로 깨끗하네. 에어컨도 두고 가셨어. 실외기도 그대로 두고 갔네. 문이 열려있을 줄이야. 우리가 지금 식사하고 이제 물건지로 가고 있는데 길이 너무 예쁘고 물건지가 지금 요건데 산책로 같아, 이 길 자체가. 위에 있다 보니까 1층의 세대 원들도 풍경을 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바로 여기 푸르지오 쪽으로 이어져. 여기 어디냐면 당하 푸르지오 아파트 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출입구가 뒤쪽으로 따로 있기는 해. 힘든데요? 일로 많이 안 다니시겠다 그럼. 그죠? 겨울에 위험할 것 같아, 내려갈 때가. 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돌아서 오면은 좀 평지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검단 신도시 땅 볼까? 공사 들어간 거? 저쪽 건너편으로 해서 이제 택지들이 다 가꿔져 가지고 저쪽은 이제 아파트 올라가는, 이미 올라간 것도 있네요 좀. 근데 저기는 지금 아마 섬 같은 느낌일 거야. 상가들이나 이런 게 아직 자리 잡지 않아서 물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근데 빌라가 모여있어서 좋긴 좋다. 네, 택지 조성을 할 때 빌라, 야, 개 짖는 소리 좀. 이런 빌라 짓는 땅과 아파트용의 땅을 별도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빌라 아파트 이렇게 있지 않잖아. 이쪽은 여기가 지금 6동까지 있네요. 와, 진짜 크다. 한 동에 12세대니까 이게 6동이면 거의 70세대 이렇게 되는데, 세대수가 많을수록 공동으로 관리할 때 좀 더 수월한 게 있죠. 가격 조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세대수가 많을수록 사장님들이 그게 어떤 단지인지 바로 아시니까. 세대수가 적으면 잘 모르시거든요. 여기는 북향의 로얄이겠다, 이렇게 트여 있어가지고. 다주택자분들 지금 소액 투자 1억 미만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보러 온 것도 공시가 1억 이하 빌라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 들어오셔도 전혀 취득세 중과가 없고 3천만 원 이하의 투자금으로 어쩌면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벌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차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보러 온 물건은 검단 신도시 초입부의 당하동 1100-3번지에 있는 갑진 골드빌 502호. 당하동 하면 또 좋은 기억이 있죠. 12기 교육생이신 경우님이 당하동에서 빌라를 낙찰받고 단기 매도를 하셨죠. 사건 번호는 23타경의 12342번입니다.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1억 4,400, 유찰이 2번 진행이 돼서 7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분은 보증금이 1억 500이에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도에 대한 약간의 걱정이 있기는 해요. 명도가 안 되는 물건은 없으니까 낙찰 받고 나서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201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15년 안에는 들어오지만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는 내부 수리가 조금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은 12평입니다. 도면도로 보니까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예요. 검단 신도시가 쫙 내려다 보이는 방향은 첫 번째 방, 큰 방 쪽의 창은 트여진 쪽에 놔져 있고, 거실창이나 방창은 옆에 동을 마주보고 있어요. 막혀 있지만 큰 방 쪽에는 창이 또 트여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세 조사할 때 한 블록만 넘어가면 바로 검단 신도시 구역으로 지정된 쪽입니다. 검단 경찰서라든지 아파트 단지들이 쭉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강화동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엔 상권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점심 식사하고 지금 뭐 걸어오는 길에도 스타벅스 있었고, 뭐 컴포즈 커피, 각종 식당들, 뭐 학원들 다 밀집해 있거든요. 그도 그렇게 인천 2호선 완정역이랑 거리가 가깝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인천 2호선 완정역에 우리가 도착을 할 수 있었고요. 신도시도 끼고 있고 구도심도 끼고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완성된 상권과 새로 생길 상권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7,500만 원입니다. 126%를 했을 때 9,45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최저가가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물건도 지금 최저가가 공시가보다 400만 원 정도가 싸져 있습니다. 전세 보증범위 9,4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최소한 1억 1,000까지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게 7천만 원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죠. 내부 사진들 좀 띄워놓을게요. 물론 분양했을 때 사진입니다. 직접 눈으로 현재 모습을 보면 좋지만 입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 봤다고 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조라든지 타일 패턴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동네 1년치 실거래를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평수를 기준으로 세워보니까 1억 1,800만 원이 나와요. 이 물건을 잘 팔면 1억 2천, 금매로 팔면 1억 1,0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1년치 과거기 때문에 현재 얼마에 팔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전화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통화한 것도 영상에 담아 드리겠지만 더 자신감을 가지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플러스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101동부터 106동까지 6동이 있습니다. 동이 많으면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시세조사나 어떤 조사를 했을 때 그 단지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점이 있으니까 단지형으로 된 빌라가 있다면 저는 조금 더 가산점을 줘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편입니다. 현관문 앞에 가서 건물 상태나 누수 상태, 폐기물, 쓰레기 같은 거 잘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시죠. 이 집이 공실이냐 아니냐를 볼 때 지금 이 집도 보면은 에어컨 실외기가 잘려 있거든요.
이게 2호 라인이니까 202호도 아마 공실일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뒤에 보이는 가스 밸브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502호는 공인이 되어 있죠. 아까 202호는 공실이 아니네요. 에어컨만 철거를 했나 봅니다. 불법 점유자 이런 분들도 요즘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불법 점유자가 있네 없네는 이 가스 밸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들도 들어오면서 이거는 개방을 해놓고 사시거든요. 공실일 확률이 높나요? 우리 물건은? 맞아요.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우편함도 지금 보면 502호에 엄청 쌓여있죠. 안 살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빌라 관리비 얘기 많이 하시던데 아파트는 미납 관리비를 또 내야 되잖아요.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는 게 원칙이고 전용 부분은 이제 안 내도 되는 게 맞는데 법과 현실은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협의를 해가지고 돈을 좀 더 줘서 아니면 그냥 그걸 납부를 하는 편이죠.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 외주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죠. 외주에 관리를 주고 있는 데들은 막질적으로 나오는 업체들이 있는데 단장 세대에 따로 두고 세대 원들끼리 관리하는 데는 전에 나왔던 그 금액까지 청구하지는 않더라고요. 전기세 같은 경우도 전화하면은 이제 낙찰 받았다 하면은 또 돈 안 내도 된다고. 거기는 이제 공기관이기 때문에 경매로 받은 거를 증빙을 하면은 탕감을 시켜줍니다. 수도, 전기. 좋네요. 좋습니다. 곰팡이 냄새 좀 나죠? 나네. 여기 지하가 뭔가 지하 한번 가볼까? 뭔가 공간이 있다니까? 무서워요. 6동까지 세대별로 창고가 있는 것 같아. 야, 그럼 좋네? 이건 약간 서비스 공간이라고. 사실 이런 거는 외부에 노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위반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을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 세대별로. 되게 크다. 그냥 두진 않았을 거야, 이 공간을. 센서 등 다 잘 작동하고요. 여기 안 된다. 바로 안 되네. 아랫집 전화번호. 저기 단전됐고요. 여기는 옥상 탑층에 우리 물건. 그래서 방수 페인트 꼭 봐야 돼. 5층인가? 여기가 5층인데 이 층고가 복층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천장고가 좀 높을 수는 있겠다. 그러면 누수가 없는 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붕이 저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4층에서 뭐 찍으신 거예요? 전화번호가 써있길래 찍어놨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누수 피해가 있으면 아랫집에 피해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려고. 만약에 4층에서 물이 새고 있으면 저희가 돈 내고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도배비나 공사도 우리 집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경매로 조사할 때는 아랫집은 꼭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탑층인 경우에는 아랫집뿐만 아니라 지붕도 확인을 해야죠. 거기는 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관리단에서 전체 관리비 부담을, 왜냐면 공동구역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데는 결국 그 아랫집에서 그냥 다 하거든요. 방수공사를. 옥상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아랫집은 감사기도 전화번호를 써주셔가지고 제가 뭐 전화해서 물어보고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리진 않겠지? 와, 이렇게 열린 건 처음 봐요. 전기는 나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봐야겠네.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안방. 너무 깨끗하다 근데.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 보일러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창들은 앞동을 보고 있어서 막혀있긴 한데 안방의 개방감이 좋다. 여기는 개방감이 좋으면 소음 문제가 또 있고 해서 벽지도 그냥 다 살려놔도 될 정도로. 깨끗하네. 에어컨도 두고 가셨어. 실외기도 그대로 두고 갔네. 문이 열려있을 줄이야. 진짜 그냥 깨끗이 쓰시고 나가셨다. 배당을 다 못 받는데도 이분이 점유하고 있었으면 우리 그런 걱정하잖아. 문 안 열리고 하면 명도할 때 이사비를 무리하게 달라고 한다던가. 이사는 이미 나가셨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나서 여기를 뭐 새놓는 거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와, 잘 물어봤어. 안녕하세요, 병장인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교육생분들의 물건을 소개하러 왔다면 오늘은 드디어 거의 낙찰받은 게 반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도 1억 이하를 봐야 되다 보니까 다음 입찰이 늦어졌는데 어쨌든 6개월 좀 넘게 만에 1억 이하짜리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때 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 확인할 때. 문도 열어보라 그러고. 그 리얼한 표정. 저도 근데 맞아. 근데 썸네일은 그딴 걸로 쓰면 안 되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담겼나? 괜찮은데. 입주민 차량 외에 금지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전에는 되게 좀 죄책감이 들었는데 오늘은 당당하게 낙찰자로서 이제 다시 한번 현장을 찾아왔고요. 저희가 낙찰 받기 전에 문이 열려 있어서 내부를 확인을 했고요. 낙찰 받고 왔기 때문에 이제 열쇠공을 불러서 열어볼 예정입니다. 입찰가 산정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또 2등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났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2등과의 차이는 15만원 차이입니다. 9,510만 1,000원을 썼고요. 2등분은 9,485만 1,600원을 입찰을 하셨습니다. 입찰은 총 14명.
전날 밤 10시에 제가 입찰가를 80만 원 올렸는데 올리지 않았으면 제가 2등을 했을 겁니다. 우리 PD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전날 아마 메시지를 보냈을 거야. 대리 입찰 맡기셨냐, 이거 꼭 됐으면 좋겠다, 이거 컨텐츠 값이라도 우리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컨텐츠 값 얼마 정도 하지, 돈으로 환산 정확히 할 수 없지만 한 8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확률을 한번 높여볼까 해서 올렸던 거거든요. 승엽 PD의 말이 없었으면 뭐 저는 유지를 했을 거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부에 한번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좀 이웃 주민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이 건물 상태, 뭐 누수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는지랑 관리하는 세대가 누구인지, 그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하실에 큰 창고가 있었죠. 그 공간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방문을 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도배 청소 바로 시작하시나요? 집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도배 청소, 이사 청소 바로 할 수 있고요. 이틀이면 끝나거든요. 우리는 바로 부동산에 매물을 뿌려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세조사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시세조사한 거는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사이인데, 이 앞에 있는 부동산 1억 3천이면 자기네가 팔아주겠다고 했고, 약간 의아한 거는 1억 2천 9백에 같은 평수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제 생각 1억 2천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금 얼마나 드셨죠? 투자금, 보증금만 들어가요. 저 대출 90% 승인 받았고요. 취득세 법무비까지 850만 원 들어갔고요. 거기에 도배, 이사 청소만 하면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도배만 하면? 뭐 그러면 딱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 100% 아닙니까? 그렇죠. 500만 원이면 50%.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간이 사실 우리는 명도가 돼 있으니까. 그치, 이미 2달을 벌고 시작하는 거죠. 명도하는 기간을 벌고 시작하는 거죠. 보증공사 물건도 빈집이라 해도 잔금 납부해야 비밀번호 주잖아. 이거는 잔금 납부도 안 했는데 내부 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매 가보시죠.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내부에 들어왔고, 전기랑 수도는 다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수도공사에 전화해서 경매로 받았다는 걸 증빙을 하면 탕감을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집 내부는 우리가 그때 봤던 그대로 돼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이 변기도 웃고 있다고 한 게 너무 웃고 있는 변기. 웃고 있는 변기. 봐봐, 차인표 형님도 웃고 계시잖아. 이러고 있잖아. 차인표 형님. 왜 이렇게 좋아해? 좋구만. 장을 짜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고, 세탁기 놓을 수 있고, 이제 거기 보일러실. 여기가 이제 안방. 저쪽은 거의 그 드레스룸으로 쓰셨던 것 같고, 여기가 메인 방이고, 거실, 주방, 그리고 서브방 하나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전용 면적이 12평밖에 안 돼요. 방 3개를 빼다 보니까 뭐 다 크진 않지만 또 방 3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시야가 막지 않아서 괜찮네요. 이쪽 전망이 좋고, 근데 소음이 좀 있어서 창문을 막 엄청 열고 있진 못할 것 같지만 전망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안방이니까 이쪽 전망 트여 있는 거는 또 강점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앞쪽 옆동 빌라랑 마주보고 있는 구조. 굉장히 가깝긴 하네요, 옆동이랑. 천장 도배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천장 도배하면 비용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나오거든요. 150만 원 안 나올 것 같은데? 150만 안 나와요. 평수가 크지 않아서 100만 원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뭐 그냥 동네에 있는 거 하는 게 제일 저렴할 겁니다.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는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놓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심지어 이 컨센트도 되게 양호하네, 상태가. 문 상태랑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어디 막 흠집난 게 없고. 없어. 그냥 흠잡을 게 진짜 없다. 다 그냥 청소만 하면 돼. 중문도 있고. 이렇게 멀쩡한 집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평일 낮 시간이어가지고. 예. 여기 502호 새로 주인된 사람인데, 예. 혹시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나. 그래, 혹시 전화번호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대 한 분께 여쭤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의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고요. 정산할 거 있으면 정산하고, 건물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여쭤보면 될 것 같고, 수도랑 이제 가스 닫혀 있는 것도 다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시세 조사를 했지만 부동산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는 거를 영상에 한번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집주인 된 사람인데요. 혹시 뭐 저희가 알아야 될 거나 관리비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작년부터 관리비가 하나도 입금이 안 됐거든요. 그 집이 사실 뭐 제가 부동산에서 산 건 아니고 경매로 받은 경매로. 거라서.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네네. 상감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 어쨌든 다 말소가 되는 거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야 될 것들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내야 되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세입자분께도.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뭐 계단 청소비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예, 저희가 알려주시면. 네. 관리비를 한 4만 원 정도 받거든요. 아, 그래요. 엘리베이터하고 아, 네. 계단 청소하고 이제 그 여러 동이잖아요. 수리하고 뭐 배관 청소하고 그러면 거기서 부담을 하고 그래요. 모아지면 3만 원 정도 내고 모자르다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 갖긴 하거든요. 혹시 그 지하 공간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죠, 저희가? 지하는 뭐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대우 프로조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도 못 사용하고 그게 아, 네. 창고처럼 그냥 쓰시는 것 같던데. 차라리 세입 오시는 분은 지하를 모르는 게 낫고 네, 놓고서는 그냥 다 이사를 가면 추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건물 전체 뭐 하자나 이런 거는 없죠?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게 큰 그건 없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문자 드린 게 있는데, 네, 거기 같은 면적 같은 거를 저도 매매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 집은 이제 세간살이가 있고 저희 집은 이제 공실 상태인데, 네네네. 구매 받으신 거예요? 맞아요. 거기가 방 3개, 화장실 하나. 하나, 엘베는 없죠? 엘베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좀 오고 계시나요? 그거 보러? 네, 맞아요. 그런데 2층보다는 사장님 집이 5층이면은 네. 더 잘 나가죠. 아, 전망이 더 좋으니까. 예, 그렇고, 순간소형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엘베 있으면은 무조건 고층이 유리해요. 지금 내놓으신 것도 엘베 있는, 뭐 엘베 다 있죠? 근데 여기 네, 있어요, 단지는? 갑진에. 예. 아, 사장님 명의세요? 아직 당금 납부는 안 했는데, 네네네. 비밀번호나 이런 건 다 저희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럼 다 명도 다 하셨구나. 명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 아, 임차 같은 경우 나왔구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너무 오랜만에 오네요. 그니까요. 오랜만이에요. 네, 3달 만에 우리 또 같이 와가지고 여기 임장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매도가 잘 돼서 이렇게 격세지감으로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네. 그때 인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추천 물건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마침 TX 중과 안 되는 물건이어가지고 맞아요. 대표님이 입찰을 하겠다 해서 영상을 좀 늦게 올렸고 낙찰된 소식 전해드렸고 맞아. 매도하는 것까지 보여준다고 했는데 맞아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맞습니다. 매도가 안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공시가 1억 이하 수도권의 빌라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묘주택은 특히나 1억 이하일 뿐만 아니라 7,300만 원이요, 공시가가. 그래도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거든요. 그거를 잘 매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감정가 1억 4,400짜리를 2번 유찰이 됐을 때 제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이 들어왔고 저를 포함해서 14명, 그리고 제가 9,510만 원에 입찰을 했고 2등과의 차이는 약 2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낙찰이 돼서 굉장히 짜릿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낙찰받고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잔금 납부를 해서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잔금을 받습니다. 잔금 기준으로 5개월 걸려서 매도를 했습니다. 워낙 소액이어가지고 대출이자도 많이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이제 3개월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좀 안 좋은 분위기, 12월이다 보니까 또 휴가 시즌도 겹치고 뭐 연휴를 거치면서 조금씩 이게 딜레이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대출 90%가 나와가지고 거의 2천만 원 이내, 1천만 원대의 투자금으로 실제 수익은 2천만 원 이상을 만들었죠. 야, 매도 얼마에 하셨죠? 매도를 1억 2,400만 원 했습니다. 1억 2,900에 광고를 했는데 매수자분이 가격을 조율해서 500만 원을 깎아드려서 1억 2,400만 원에 매도를. 그래서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이제 3천만 원. 이게 진짜 재밌는 스토리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임장을 맡다가 우연히 또 실내까지 들어가 보게 됐어가지고. 맞아요.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실내도 저희가 봤고, 그리고 실내가 인테리어 어느 정도 손 갈 게 좀 필요하기는 했으나 아예 통째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도만 해가지고 저희가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남는 차익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투자금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어마무시했죠. 왜냐면 들어간 돈 자체가 2천만 원이 안 되는데 2천만 원 이상을 남겼으니 수익률이 이제 100%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 입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치가 인천 2호선 완정역에서 도보로 한 1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에 이제 당하푸르지오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아파트의 상권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서도 입지 자체가 역까지 가는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물론 올라오는 길이 좀 오르막 경사가 있지만 또 아래쪽에는 카페라든지 그런 상권들이 있어서 편의시설도 적당히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전망 자체가 도로 쪽에 좀 소음이 들어오긴 하는데 전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도가 잘 됐고, 일단 가격이 제가 1억이 안 되는 가격에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팔면서도 차익을 크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낙찰을 싸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가 자세하게 임장했던 네. 그 영상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어진 지는 13년 된 건물이고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 전용 면적은 12평. 방 3개가 뭐 크진 않습니다. 근데 방 3개인 거 자체가 일단 12평에서 메리트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지하 쪽에 창고 공간. 큰 짐들 같은 경우는 좀 지하실에서 보관을 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창고 공간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집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또 어떤 분이 매수하셨는지
사셨는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빌라를 누가 사냐. 빌라를 뭐 젊은 부부보다는 이제 나이 드신 40년생 어머님께서 이거를 매수를 하셨고, 자녀는 아마 이미 출가를 하셨고, 노부부 두 분이서 이제 거주를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시죠. 제가 뭐 내려가진 않겠지만 지하실에 큰 공간이,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서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근데 합법적으로 이게 뭔가 그런 공간이 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암묵적으로 세대원들끼리 나눠서 쓰고 있다고 해요. 그게 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고층이 좋다고 사장님들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입찰가를 더 낮췄어야 됐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고층일수록 로얄이 됩니다. 반대로 없으면 저층일수록 로얄이 돼요. 여기가 신발장이 좀 깨져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다 철거하고 이제 새로운 걸 구매해서 저희가 갖다 놨습니다. 신발장. 오랜만입니다. 그땐 전기도 안 들어왔었잖아. 맞아요. 네, 일부 못자국이나 이런 건 남아있기는 한데 이런 거 에어컨도 달려 있었고, 저는 이제 도배랑 좀 깨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 수리를 했고, 주방 쪽에도 저기 필름 재기 작업을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고, 여기에 사실 메인은 거실 쪽은 좀 아예 막혀 있죠. 거실 쪽 전망은 좋진 않은데 오히려 이 안방 쪽, 여기가 전망이 완전 트여 있습니다. 큰 대로변. 소음이 물론 있긴 하지만 개방감은 되게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오르막이다 보니까 다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죠. 한 10몇 층 되는 것 같아, 체감상. 그렇죠. 이렇게 안방이 있고, 이쪽 주방,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 2개랑 화장실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겸 보일러실. 빌트인으로 돼 있어. 여기도 막 뭔가 막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떼는데도 좀 애를 먹었습니다. 좀 끈끈한 게 남아있긴 한데, 여기 이제 보일러실. 아마 여기를 창고나 드레스룸처럼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작은 방. 여기도 뷰가 좀 막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방 하나로 온전히 쓰기에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12평인 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구조를 잘 뺐어요. 화장실도 그래도 일자로 놨을 때 이게 다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꽤 넉넉한 거거든요. 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화장실도 손대신 거 없어요? 여기에 막 맞아. 모양 있었잖아요. 네, 그것만 떼신 건가? 그거 교체를 했죠. 요거를 아예 교체를 했어요. 빼고 새로운 걸 달았고, 그러니까 호불호 안 갈리는 그냥 깔끔한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샤워기도 그때 교체를, 요것도 교체를 같이 했네요. 요거랑 수전 이런 것들 교체를 좀 했습니다. 이런 짜잘한 비용들, 타일은 건들지 않았고. 여기는 뭘 보고 입찰을 하신 거예요? 매도 포인트가 있었나요? 일단은 가격이 반값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플러스 공시가 1억이야. 그리고 요 당하동, 요 검단 쪽 일대는 그래도 빌라 실거주 수요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죠. 왜냐면 교육생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안 좋은 점도 있죠. 평수 자체가 넓진 않으니까 방 3개임에도 좀 작은 공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얼마에 팔리냐. 저는 사실 방 3개고 4개고 2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감안했을 때 얼마에 팔 수 있고 얼마에 내가 입찰을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그것만 보고 입찰을 했고, 1억 3천 정도면 매도가 될 거라는 거를 여러 군데 부동산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입찰을 했었죠. 그래서 9,500만 원에 낙찰받고 1억 3천에 매도하는 걸 처음엔 타겟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가격 절충이 들어오다 보니까 1억 3천에 권고를 해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억 2,400에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비용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비용 취득세 법무비 210만 원, 인테리어비가 270만 원이었네요. 생각보다 좀 나왔네요. 도배, 조명, 수리 요거까지 다 해서 270만 원 지출을 했고, 대출이자 5개월치 164만 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62만 원, 합계해서 71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세전 차익으로 2,800만 원, 그리고 세후로는 이제 2,172만 원, 그리고 대출 90% 받아서 실투자금은 1,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135%입니다. 1,600만 원 투자해서 2,1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100%가 넘죠. 빨리 팔려는 욕심 안 부리시고 수익률에 집중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물건을 바라볼 때 그 물건의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얼마에 팔 수 있고 얼마의 기간이 걸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차피 팔고 나면 제 집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집이 그 집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 그 수요자의 목적에 맞게 맞는 가격에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보다 저렴한 가격, 원하는 수익률을 맞춰서 매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뭐 물건이 신축이고 구축이고 뭐 그거에 따른 가격에 나는 입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투자자의 어떤 기본 자세라고 생각은 합니다. 낙찰 받고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찰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집이 이미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잔금 납부 통지가 오기 전에 이미 내부를 확인을 했고, 점유자는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죠. 우리가 잔금 납부는 12월 말에 했지만 이미
12월 초부터 광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고되는 기간까지 합치면 5개월이 좀 넘기는 했어요. 확실히 뭐 여기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수요 자체가 좀 한정적이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차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이 걸렸어도 수익률이 130%면 뭐 6개월이 걸려도 7개월이 걸려도 행복한 일인 거죠. 돈을 그만큼 벌었으니까. 그래서 몸소 이렇게 임장부터 네. 매도까지 하는 한 시리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또 열심히 입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수도권이 아닌 지방 쪽에 또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2억 이하 아파트를 이제 거의 원격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해서 거의 내 시간 안 들이고 매도까지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그리고 지방 아파트를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또 입찰하고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고요. 명도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차차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도 지방 아파트 많이 가셔서 낙찰 받고 있는데 사실 빌라 중심으로 배우면은 또 아파트는 너무 쉽잖아요. 빌라는 임장을 확실히 와가지고 이게 잘 팔리는지 어떤 하자가 있는지, 왜냐면 하자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빌라는 꼭 임장 와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아파트는 팔리는 가격이 워낙 정확하고 자재 자체가 그래도 빌라보단 튼튼한 걸로 짓기 때문에 임장의 중요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매도 차익을 어떤 집에 하자가 있는 거를 감안해도 훨씬 더 큰 차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임장의 중요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저는 지방 아파트 입찰할 때 임장을 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물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감안해서라도 훨씬 더 차익이 클 수 있게 차익을 만들고 입찰을 하죠. 제가 왜 빌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냐, 빌라를 배우면 아파트는 그냥 너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실 때 이제 빌라로 배우시는 게 빌라도 하고 아파트를 하는 목적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좀 소액으로 할 땐 빌라로 하시고 목돈이 좀 생기시면 이제 지방 아파트로 가셔서 조금 더 큰 물건을 보실 수 있고 더 넓은 어떤 시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첫 시작을 하기엔 빌라가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